안녕하세요. 서정아라페의 온택트 건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시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냥 시작할까 했었는데 조금 아쉬우신가요? 많이 아쉽죠. 시로 시작하니까 왠지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좀 섭섭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쉬워하실까요? 그러면 오늘은 시는 아닌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의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저희의 요즘 마음과 너무나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쵸? 저 마음하고도 아주 딱 맞아 들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앞두고 제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막 설레기 시작하거든요. 네, 저희는 사실 1시간 전부터가 아니라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찾아뵙게 될 우리 여러분들 아주 설레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한 좋은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고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함께 시청하고 있는 이 온라인 건강 세미나.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행복을 나누며 또 기쁜 마음으로 더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충청도 선거에서 온 한 시청자의 반응입니다. 기존의 1인 건강 강의도 좋지만 이번 세미나는 훨씬 다채롭고 흥미있는 산 경험담들이 건강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네요. 신선한 정보들, 알기 쉬운 설명, 그리고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심에 더욱 동기 유발이 되네요. 꼭 배운 대로 실천하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렵니다. 네. 네, 또 다른 사연은요. 한 목회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한 성도로부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과 친지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건강 강의를 소개하고 꼭 들어볼 것을 요청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온라인 세미나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2개의 사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을 지키며 우리 몸에 깨끗한 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장내 좋은 미생물을 많이 만들도록 견과, 채소, 과일을 먹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하며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연스럽게 설탕과 합성 감미료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저의 식생활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좋은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식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분들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바로 퀴즈 정답자를 알려드릴 시간이죠. 목사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전에 먼저 퀴즈 문제가 어떤 거였죠? 장내 상피세포 간의 결합을 이루는 치밀 이음물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김치 유산균입니다. 김치 유산균은 더 좋게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액상과당의 특징이 아닌 것은인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2개입니다. 3번, 4번. 칸디다 알베칸수균이 싫어한다. 설탕에 비해 건강이 좋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3번, 4번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써도 맞은 것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아직 뽑히지 못하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퀴즈가 남아있고요. 또한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뽑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목사님 오늘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네. 오늘의 건강 따라하기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건강 따라하기 코너는 교회 레크리에이션입니다. 네. 저희 서정은 앞에서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몇 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받은 우리 성도들이 레크 하모니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여서 재교육하고 또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초보 강사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교회 레크레이션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레크레이션 배워두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식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 것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었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요리는 우리 학창 시절부터 이 닭살 커플로 이 소문이 난 그 네. 목사님이거든요. 이 닭살 커플께서 아주 그냥 기분 좋은 그러한 이렇게 호흡으로 감자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꼭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깨가 솔솔 흘러나오겠는데요. 예, 네. 맞아요. 그럴 것 오늘도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제 어린이 부장이신 전경천 목사님의 첫 기도로 오늘의 모든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서중한 앞에 건강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과 세포 하나하나를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찾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의 연약한 식습관과 우리의 생활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선한 변화와 선한 동기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인해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 레크리에이션 시간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은 다시 창조한다는 말로서 회복하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가선용, 기분전환, 심신상쾌, 원기회복, 자기 발견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창조적 활동입니다. 여러 레크리에이션 종류들이 있지만 오늘은 영적 레크리에이션의 하나로 교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교회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손놀이나 간단한 신체 동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심신을 상쾌하게 하는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반주에 맞춰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 자, 이제 예수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김천경!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김천경! 오늘의 주인공은 김천경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김천경!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사방을 둘러봐도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단 하나의 걸작입니다. 걸작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하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는 세계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주먹가위보 박수를 연결해서 좋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먹 짝짝 가위 짝짝 보보 짝짝 주먹 짝 가위 짝 보짝 주먹 가위보 짝짝. 네. 찬양하면서도 몸동작과 함께 좋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내 죄진 벗었네, 내 죄진 벗었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늘이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짐을 벗었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이 찬양과 몸동작을 함께하며 상쾌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레크리에이션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게 되고 건강해지는 여러분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나 넷째 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정한국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프라인에서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인사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면역력은 균형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지요. 아마 이 단어는 대다수의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돈, 집, 차 등의 대다수의 것들은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면역력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사전에서는 이 면역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란 세균, 바이러스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항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인체 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병원균, 독소, 유해물질 같은 외부 인자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이나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암세포를 포함한 건강을 해치는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 인체를 보호하고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방어력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우리의 몸에 병원균이나 나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인체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염증이 생기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아픈데 이런 반응은 나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면역작용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고 또한 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음식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도 있고요. 토마토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마늘도 있고 요거트도 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게 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면역력을 올리는 다양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차갑지 하지 않거나 발을 족욕해서 따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 등의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과한 것,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이 뉴스타트의 원리를 보면 영양, 운동, 물, 햇빛, 공기, 휴식, 절제 등도 적당한 균형이 맞을 때에 가장 좋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원래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네이버 생화학 백과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 깨진 평형 상태를 원래대로 복구하여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지려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항상성 유지라고 하며 대부분의 생명 형상이 항상성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뉴스타트의 큰 원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내 생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력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있다면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이라는 마이크로브와 생태계 바이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용어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레더버그 교수와 하버드 의대의 맥크레이 교수가 2001년 사이언스지 기고지를 통해서 최초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존재하며 우리 몸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지만 그동안 건강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거의 간과되어 온 상재균, 공생균, 병원균 등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균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약 70kg 되는 성인 기준으로 보면 약 38조 개에 달하는 미생물이 우리의 몸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약 30조 개에 달하는 세포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마이크로바이옴 균이 우리 몸에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여러 가지의 균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균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에 유익하게 해주는 유익균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에 해를 주는 유해균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 전날에도 언급되었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호흡기나 생식기나 구강, 피부 등에도 분포하고 있지만 95% 이상의 이 대부분은 장이나 소화기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면역 작용입니다. 지난 2월 5일 이 매일경제에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 세포가 면역력의 70% 이상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의 비율은 그러면 어떠한 것이 좋을까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유익균은 85%, 유해균은 15%의 비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학자들, 의사들이 또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비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핵심은 유익균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고 유해균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희는 이 면역력의 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3가지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식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국인의 밥상 하면 어떠한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세대별에 따라서, 연령별에 따라서 생각하는 밥상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국인의 이 식습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식탁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식습관의 모습이 이 곡물이나 채소의 섭취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과일과 고기는 많이 먹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식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육식 소비량은 51.3kg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20년에 오늘날 우리의 1인당 육식 소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51.3kg보다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1970년대에 한국인의 1인당 육식 소비량은 5kg이었다고 합니다. 약 10배 이상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었죠. 육식 소비량이 늘어난 이유로 보면 첫 번째로는 국민의 개인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냉장이나 냉동시설의 장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국인의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서 질병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점차적으로 서구화됨에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섭취 증가로 말미암아 한국인의 암 증가가 점차적으로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19년 5월에 MBC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생물, 우리 몸을 바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방송하였습니다. 여러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인터뷰를 보시면 영국 태권도 상비군이었던 바네사 킹벨 씨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하여서 장내 미생물이 대다수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건강을 찾았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장내에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 균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식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게 되었을 때 장내에 있는 건강한 유익균이 증가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에 이 두 가지의 음식 중에 어떠한 것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으로만 보면 고기든지 야채든지 취향의 차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식탁을 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가장 많은 관계가 맺혀진 생활 패턴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릴 때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장과 소화기관에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먹는 것이 가장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검색하시면 연관하여 나오는 단어가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으면 우리 장내에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을 먹으면 효과는 있지만 영속적으로 계속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팀은 이 서구화된 식단의 본고장인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9개월의 시간 동안 이 이민자들의 장 속의 건강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미국의 체류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세균의 종류도 줄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프레보텔라라고 하는 이 유익균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레보텔라라고 하는 균은 지금도 수렵, 채집 방식으로 사는 아프리카나 아마존 원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며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익균입니다. 이 프레보텔라가 줄어든 자리에는 박테로이데스라는 유해균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이섬유를 잘 분해하는 프레보텔라가 점차 서구화된 식단에서 특별히 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증가하였음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에서도 서울대학교 천종대 교수님이 이 식습관을 채식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역시나 유익균인 프레보텔라균은 증가하였고 박테로이데스균이라는 유해균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익균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토와 화학적 물질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 화합물입니다. 과일과 채소, 식물은 땅에 한번 뿌리를 내리면 자기 의지로 스스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거센 바람이나 비나 곤충이나 벌레나 온갖 세균들의 이 침투를 받지만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기기 위한 힘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 음식을 아무리 효능이 좋다고 해서 그 음식만 열심히 먹는다고 하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 균형을 갖춘 식사를 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그래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소는 식사 한 끼당 3분의 1을 채식과 곡식과 과일로 먹고 3분의 1은 지방 함유량이 낮은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소와 곡식, 과일류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식품을 배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영양의 다양성이 시각적으로도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알록달록한 색깔이어야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파이토케미컬 때문인 것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채식과 과일과 곡식류 등에서 식물 등에서 발견되는 성분인데요. 이것은 항산화와 해독작용을 하고 또한 우리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세포의 산화 손상과 암세포 성장 속도를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먹는 음식이 다양한 색깔을 가질 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단에서 이 채소식이나 식이섬유 섭취를 줄이고 식재료를 단순하게 먹게 되면 우리의 장내에 있는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식단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이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물고기, 식물, 동물들,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여 주셨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바로 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식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알겠는데 갑자기 내 식탁에서 육식 위주의 식탁에서 채식 위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한여름이 되면 보양식, 우리의 몸을 복돋아주기 위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주로 어떠한 것을 보양식으로 드시나요? 고기나 혹은 고열량의 음식을 보양식으로 우리가 먹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의 식탁을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영양학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 열량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채식에 대한 좋은 글이 있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 291페이지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식의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 과실과 채식으로 변경시킬 때에 처음에는 언제나 허약한 감이 있을 것이며 활력이 모자라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육식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논증으로서 이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바로 육식을 끊는 데 관하여 사용되어야 할 논증이다. 우리가 면역력의 증가를 위해서 장내의 미생물 생태계를 위하여 균형적인 이 성서적인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식탁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내 몸을 위하여 조금씩 바꾸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에 중요한 두 번째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 중에 운동이 있음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운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로 면역력과 관계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답정너라는 단어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답을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예, 운동이 우리의 면역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 답정너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할 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 윤솜이라는 연구자가 운동 강도에 따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연구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운동 수행이 우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비운동군과 운동군으로 나누어서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군에 참여한 실험자들에게 4주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이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의 변화값을 제시하였습니다. 운동의 강도를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 중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으로 세 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동이 면역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 그 결과도 정해져 있었겠죠. 이 위 연구의 이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아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결과는 4주간 운동을 한 것과 안 한 것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 장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만성질환 개선 및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 강도에 따라서 만성질환 개선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종류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인에게 적합한 운동 처방을 통한 강도별 운동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운동만으로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통해
면역력 증진 및 만성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한 사실은 운동을 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익한 균이 증가되었고 유해균은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오는 우리 장의 변화를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님께서도 이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변의 색깔도 달라졌고 변도 너무 시원하게 보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오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운동을 귀찮아하시고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나가서 운동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장 내에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운동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세 번째로 우리 면역력에 영향을 끼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면역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면은 이 배움의 정도나 어떠한 노력도 상관없이 어쩌면 기술도 필요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기 때문에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기도 쉽고 알면서도 무시하기 쉬운 이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이런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주경야독, 몇 시간 자고 성공을 이루어내었다. 이런 기사,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면을 최소화시키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목적을 이루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치고 열광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낮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들은 수면에 대한 희생의 값을 치르고 목표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들질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늘 수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정책연구원 2020년 청소년의 건강 및 생활 습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8,201명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18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8시간 41분, 중학생은 7시간 21분, 고등학생은 6시간 3분으로 늘어났습니다. OECD 평균으로 살펴볼 때 약 1시간 반 이상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62.9%의 학생들이 공부라는 답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공부라는 이유로 그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20년 1월 9일 이 사람인에서 발표한 이 직장인들의 수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2.4%의 직장인들이 수면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가 565명이었는데요. 이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6분이었고 이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36분이었는데요. 이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약 1시간 30분이 부족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내가 수면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살펴볼 이
연구의 결과는요, 빅토리아 프랭크 박사의 연구입니다. 이 박사님은 잠과 마이크로바이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실험하게 되셨는데요. 첫 번째로 잠을 충분히 잘 때에 장과 뇌의 연계 활동이 활발해졌다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체 호르몬이 원활하게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잠을 충분하게 잘 때에 면역 체계가 세워진다라고 이 실험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살펴보면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론 짓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고 깊은 잠을 취할 때 우리의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균은 늘어나고 유해균은 감소하였다는 결과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지만 인간의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학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잠자기를 늦추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면역력의 균형을 갖추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한 책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자녀지도법에 있는 말씀인데요. 식사와 수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는 일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신체를 형성하는 일은 휴식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수면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수면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취해야 한다. 학업이라는 이유로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식습관과 수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밤 깊도록 공부하고 낮잠을 자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면역성의 균형을 위하여 식습관, 운동, 수면이 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습관과 운동과 휴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 생태계가 매우 건강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우리를 전인적인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저뿐 아니라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께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심으로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균은 증가시키고 유해균은 감소시키므로 말미암아 면역력의 균형을 갖춰 장 건강을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한국. 안선영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간에 아빠가 준비하는 아이 간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 텐데요. 저는 평소에 요리를 잘 못하지만 오늘 아이를 위해서 쉽고 간단하지만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요리 제목이 뭐죠? 네, 저희가 오늘 할 요리는 요리라고 하기에도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감자 샐러드입니다.
그러면 감자 샐러드면 감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희의 오늘 주인공은 감자인데요. 감자는 면역력이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음식입니다. 비타민 1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여러분들의 피로 회복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감자입니다. 그러면 이 감자를 가지고 샐러드니까 익혀야 될 텐데 어떻게 익히면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 먼저 감자를 삶아왔어요. 감자를 삶으실 때 저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자 껍질이 다 벗겨져 있죠? 껍질을 꼭 벗기시고 이제 물에 넣어서 삶으시면 되는데요. 간이 골고루 뵐 수 있도록 소금을 조금 소량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껍질을 벗긴 감자가 나중에는 껍질을 안 벗기면 너무 뜨거워서 껍질 벗길 때 손이 다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껍질을 벗기고 삶아주세요. 그러면 이 껍질 다 벗겨 삶아진 감자를 가지고 어떻게 샐러드를 만들면 좋을까요? 네, 엄청 간단해요. 감자를 먼저 으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먼저 감자와 그리고 짜투리 채소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시는 야채들 혹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야채들을 섞어주시면 끝나는 요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간을 내서 저희가 준비한 거 양파, 네. 당근, 샐러리, 오이, 사과, 아보카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 집에서 다져서 아보카도를 넣어서 한 결과가 이렇게 네. 되었습니다. 먼저 감자를 으깨주시고요. 나머지 재료들을 아보카도 전에 재료들을 다져서 넣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지실 때 고민하지 마세요. 다질 때 그냥 엄청 작지만 않게 다져주시면 돼요. 식감 때문에 아주 작게만 다져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칼질을 잘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 샐러드만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감자 샐러드를 가지고 다른 요리를 해주실 수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감자 샐러드만으로도 지금 앞에 보시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여러 영양분이 이제 풍부한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그냥 주셔도 손색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바쁘시잖아요. 아침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그리고 손님 대접용으로도 좋은 까나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먼저 샌드위치 먼저 만들어 볼까요? 사실 샌드위치는 만들다라기보다는 식빵에 바르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쉽습니다. 샐러드를 바쁘시면 전날에 만들어 놓으시고 아침에 이렇게 식빵, 저희는 현미 식빵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식빵만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 샐러드, 어제 만들어 놓은 샐러드 바르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식빵에다가 감자 샐러드를 바르면 바르시면 이게 끝이라고요? 네, 초간단 샌드위치 완성. 자, 그래서 덮으면 네. 와, 너무 쉽게 샐러드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예쁘게 잘라서 드시거나 바쁘시면 그냥 이대로 드셔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네.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고요, 감자 때문에 노란색,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지만 알록달록 예쁜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어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빨리 먹고 싶네요. 참으세요. 네. 두 번째 아까 샌드위치 말고 또 뭐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죠? 네, 두 번째 요리는 아이들이 눈으로도 너무 즐거워하고 손님 접대용으로도 좋은 까나페입니다. 네, 저희가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이거는 저희가 자주 먹는 크래커. 아, 자주 드셨구나. 네. 저 몰래 드셨구나. 좀 맛있게 네. 먹었어요. 그럼 이 크래커를 가지고 어떻게 까나페를 만드나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이렇게 층층이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크래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위에 얇게 슬라이스된
이게 뭘까요? 국프랑이야. 네, 국프랑입니다. 국프랑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왜 까나페에 국프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의 조합이에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위에 또 뭘 올리면 될까요? 네, 이 위에 이제 감자 샐러드를 올려주시면 돼요. 아, 네, 잠시만요. 손님들 오시면 바쁜데 그 전에 이제 아내분이 열심히 음식 만드시잖아요. 그때 남편분이 옆에서 이렇게 만들고 계셔봐요. 아내분 엄청 감동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감자 샐러드까지 올렸는데 끝났을까요? 여기에 활용점정 빨간색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려주세요. 네, 이 방울토마토를 네. 위에다 올리면 와, 그림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빨간색 이제 시각적으로 효과가 하나가 들어갔을 뿐인데 아이들이 엄마 이거 뭐야 너무 예뻐요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 음식이 탄생합니다. 네. 아, 이거 먹어보지 않아도 맛있는 거니까 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한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그리고 까나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아버님 네. 실제로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실제로 하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만들지 싶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고 또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시간이 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을 위해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이야 맛있어? 네, 목사님 오늘 은혜로운 말씀과 또 예쁜 음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면역력은 균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들의 식생활 그리고 운동, 휴식과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평소에 이 식생활과 운동, 잠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장의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목사님. 저도 생각해보면 아직은 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젊고 건강할 때 더욱더 이 건강에 대해서 잘 신경 쓰고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장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건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쉬었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겠고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보기 아주 예쁜 음식을 소개해 주셨어요. 요리하기는 힘들지 않으셨나요? 평소에 제가 요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만든 요리를 아이가 맛있게 먹었을 때 기분도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영상 속에서 아이가 아빠 최고라고 외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우리 사모님도 아주 행복해하면서 요리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부부가 함께 요리하니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주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요리를 같이 하니까 너무나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영상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편분들을 도와주면 아내는 정말 감동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리 정말 쉬웠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런데 보기에도 예뻐서 요리 초보자들에게 아주 강력히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가족 몰래 한번 이벤트로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몰래 감자를 으깨고 또 쌓아서 샌드위치 만들고 또 까나페 만들어서 짜잔하고 보여준다면 목사님 감동의 눈물 흘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저도 해보니까요. 정말 요리가 너무 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요리를 했을 때에 저에게 오는 만족감과 행복감과 성취감이 정말 컸었는데요.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셔서 저와 같은 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동과 성취감 그리고 사랑의 시간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모두들 기다리시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두 문제 내주시겠습니다. 네.
아주 쉬운 퀴즈를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기입니다. 이것은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을 의미한다. 두 번째, 이것은 면역력의 70% 이상과 관계가 있다. 세 번째, 이것은 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화기관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은 인체 내의 세포보다도 더 많은 개수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 내주세요. 오늘 저희가 면역력의 균형을 위하여서 세 가지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살펴본 세 가지의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그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답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감동의 마음을 함께 써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은 제7일 안식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7분을 뽑아서 선물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저녁 순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일은 각 지역교회의 예배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9시 30분에 유튜브에 세미나 강의가 최초로 공개됩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맞추어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저녁 7시 30분이 아니라 오전에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일도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정한국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로 오늘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흉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두려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의 몇 가지의 생활 습관의 균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몸을 저희가 더욱더 건강하게 관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